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서 임놈 권놈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무엇인지, 언제 발생을 하는지, 발생했을 때 그 계산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각 수당들의 개념과 발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산수당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가산수당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연장 근로의 그 개념과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우선 연장 근로라고 하는 거는요, 법정 근로 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연장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1일 8시간 기준과 1주 40시간 기준은 또는 기준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을 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이고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무적으로는 1주 40시간 기준으로만 연장근로 시간을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1일 8시간 기준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하루 10시간 주 4일 일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 40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주 기준으로 본다면 연장 근로가 한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법정 근로 시간 1일 기준으로 본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1일에 2시간씩 그러면 총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놓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장 근로 시간을 정확히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각각 구해보시고, 둘 중에 큰 쪽이 정확한 연장 근로 시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네요. 1일 기준으로 해보고, 일주 기준으로 해보고, 많은 거. 그렇죠. 각각 구해보고 많은 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야간 근로인데요. 그 야간 근로라고 하면은 밤에 일하는 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법에서는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 사이에 일한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 오늘 야근한다 라고 하고서는 밤 9시까지만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야간 근로가 1시간도 없다라는 거죠. 이 특정 시간인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사이에 근로만 야간 근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 근로는 우선 법에서 명확히 휴일 근로가 무엇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 근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정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고, 세 번째는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 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지급되는 주휴일, 다들 아시죠? 주휴일 있고, 그 다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법정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 근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정 휴일입니다. 약정 휴일은 무엇이냐? 그 기업 내부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으로 휴일이라고 정한 날을 약정 휴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정 휴일이 아니더라도 약정 휴일에 일을 했을 때도 휴일 근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휴일입니다. 이 공휴일은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요, 보통 달력상의 빨간 날이 공휴일이고, 정확히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공휴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야말로 관공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일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기업에서는 법정 휴일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는 일단은 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이. 그래서 사기업에서는 공휴일을 휴일로 정해야, 즉 약정 휴일로 정해야지만 휴일이 되고, 공휴일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 근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휴일 근로와 관련해서 쟁점이 많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 휴일 근로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에 일을 해야만 휴일 근로가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법정 휴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네. 약정 휴일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공휴일의 경우에는 네. 사기업에서는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약정 휴일로 정해져 있어야만 그 날에 일을 했을 때 휴일 근로가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법 개정이 되었어요. 네. 이 공휴일도 법정 휴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이 되고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휴일이 약정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휴일 근로가 아니다. 네, 휴일 근로가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그거와 관련한 영상은 또 따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개념과 네. 발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네, 두 번째 파트로는 각 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연장 근로 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네. 연장 근로 시간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구해 보시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구해 가지고 둘 중에 비교를 해 가지고 큰 쪽이 연장 근로 시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온 연장 근로 시간에다가 통상 시급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1.5배를 가산해서 곱하면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1.5배라는 것은 네. 법상 하한선, 최저선이기 때문에 네. 뭐 회사에 따라서 우리는 뭐 1.6배 준다, 1.7배 준다 이렇게 정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더 높게 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통상시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나의 그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 것이 월 통상시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통상임금성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그냥 기본급만 있다거나 아니면 기본급 식대 이렇게 간단하게 있다거나 그쵸. 이런데 뭐 대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굉장히 많은 수당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수당이 통상임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 분자에 들어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넣어야 될지 그쵸. 이거를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 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월급 항목을 보면요. 기본급 뭐 200만 원이 네. 있고 그다음에 식대가 10만 원이 잡혀 있고 출퇴근 보조비가 한 20만 원. 네. 네,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총 월급이 230인데 여기에서 식대와 출퇴근 보조비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매월 지급되는 급여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 230만 원 전체가 통상임금성을 가지고 있어서 통상임금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기본급에는 지금 소정근로 시간에다가 보통은 주휴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209시간 분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23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네, 통상시급을 구하는 게 실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1주 40시간 근로자 그럼 기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야간 근로 수당 계산 방법인데요.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연장 근로 수당 계산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네. 야간 근로 시간을 산정을 하고 그렇죠. 그 야간 근로 시간 곱하기 통상 시급 곱하기 1.5배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요. 네. 실무적으로는 야간 근로 수당이 0.5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 야간 근로 수당 다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왜 0.5배만 계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실무적으로 0.5배만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 이유는요. 보통 이 야간 근로 시간 자체가 소정 근로 시간과 겹치거나 아니면 연장 근로 시간과 겹치거나 휴일 근로 시간과 겹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각각 한 배가 이미 지급이 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0.5배만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 휴일 근로 수당 계산 방법인데요. 네. 이 휴일 근로 수당 계산과 관련해서 연장 근로와 중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냐 이 쟁점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법도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네.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 정리에 이제 따르면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8시간 범위 내에서는 휴일 근로 시간 곱하기 통상 시급 곱하기 1.5배 이렇게 하면 되고, 맞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한 휴일 근로 시간 곱하기 통상 시급 곱하기 2배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의 가산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중복이 되었을 때 이게 중복 가산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명확히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 버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는 중복해서 가산이 되어야 되고,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도 중복해서 가산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중복해서 가산되지 않아도 된다. 휴일 근로 가산 하나만 적용이 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복 계산 관련해서 저희가 예시를 2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평일에 일하는 근로자예요. 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이고요. 네.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겠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저녁을 먹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고 네.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한 경우에 중복 문제인데요. 네. 네. 앞에서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의 근로를 했기 때문에 네.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4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야간 근로가 발생을 하죠. 네. 이때의 중복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연장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4시간. 네. 4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중복해서 야간 근로 수당이 가산되어야 되는데 이미 연장 근로 수당에서 1배가 지급이 되었다 보니까 0.5배만 가산해서 지급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요. 네. 아까와 근무 시간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하는 날이 평일이 아니라 휴일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게 휴일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의 문제와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야간 근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때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휴일 근로는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연장 근로 가산도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휴일 근로 가산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7시에서 11시까지 4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다 보니까 통상 시급의 2배를 지급을 받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야간 근로는 또 중복 가산이 되어야 되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의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휴일 근로 수당의 3배가 지급이 되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0.5배만 추가로 가산해서 지급을 받으시면 된다. 그럼 지금까지 각 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되느냐에 네. 대해서 간략히만 짚어보겠는데요. 네. 원래는 이 포괄임금제에 관련한 노동부의 지침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침이 나왔을 때 뭐 판례랑 이런 거 관련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이 포괄임금제의 하에서는 이제 뭐 연장근로 하건 야간근로 하건 수당이 따로 안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연봉으로 정하거나 월급으로 정하거나 이렇게 액수를 정하는데 그렇죠. 그 안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는 내가 연장 근로를 하건 야간 근로를 하건 이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근로를 하더라도 이 가산수당이 절대 발생을 안 하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가 없고 그걸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할 때요. 월급의 기본급이 얼마다. 그 다음에 월 고정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40시간을 책정을 해놓고 얼마를 지급을 한다. 그리고 월 고정 야간근로 시간 5시간을 책정을 해놓고 얼마를 지급을 한다. 그리고 월 휴일근로 시간 12시간을 책정을 해놓고 얼마를 지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을 때 연장근로를 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야간근로 5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휴일 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추가적인 수당은 받으실 수가 없고, 각각 40시간, 5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제 얘기도 좀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노동부 지침이 나오면 저희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